교과서가 쉬워지는 통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쌤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학교에서죠. 우리 중학교 올라와서 수학 인싸가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은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현재 우리 요 강남 인강에서 중학 수학을 맡은 선생님이고요. 다른 여타 어떤 홈페이지에서 수학 강의도 하면서 실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수학 전문가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요. 중학교 올라와서 수학 인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요. 인터넷 강의에서 수업을 좀 오래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봐왔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수학을 좀 잘 하게 되고 수학에 좀 흥미를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서 쌤이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좀 공부를 하고 실제로 많은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요, 그런 노하우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수학 전문가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들을요,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우리 중학교 수학의 인싸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쌤이랑 수학 인싸가 되는 그런 과정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쌤이랑 첫 번째 인싸되는 과정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빠밤, 바로 요거죠. 바로 뭐냐면요, 공식 증명이에요. 자, 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선생님이랑 이제 수학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그죠? 수학 공부라든지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요, 당연히 문제를 좀 잘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긴 맞아요.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문제를 많이 푸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 그거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문제 엄청 많이 풀거든요. 근데 시험 보면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쌤이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친구들 가장 큰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 습관이 바로 뭐냐면요, 문제를 대충 풀어서 답만 뽑아내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공식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 때마다 필요한 공식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공식 무조건 외워야 돼. 그 공식을 외워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당연하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공식이 나오는 그 이유를 쌤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쌤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모든 공식에는요, 그 공식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공식이 나온 그 증명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그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식이 왜 나와 있는지, 왜 나오게 되는지 그런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수학에 대해서요, 본질적인 내용부터 내 것으로 가져가서 정말 심한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거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식만 외우는 친구들과 왜 그 공식이 나와 있는지 그 이유까지 외운 친구들은요, 분명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대충 뭐 수학 점수 50점, 60점 받으려고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강남 인강 들어와 가지고서 돈을 지불해서 강의 듣는 거 아니잖아. 우린 지금 80점, 90점, 100점을 받기 위해서 쌤이랑 수학 공부를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90점,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그 공식이 나오는 그 이유까지도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까지 아시려면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완벽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많이 풀고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풀기 이전에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개념 부분을 먼저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때 아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조금 꼬여져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요 완벽한 정답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인싸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완벽한 공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죠? 자, 우리 친구들 필기하셔야 돼요. 자, 메모하셔야 되고요. 자, 인싸되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빠밤, 바로 빠른 계산입니다. 이거는요, 이제 무슨 말인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과부터. 반복적인 연산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요, 상담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는 나름 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쪽지 시험을 보고 하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와. 너무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 그럼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 앞에서 테스트를 좀 봅니다. 테스트 보고 난 결과를 보면요. 거의 한 100명 중에서 한 60명, 70명 정도는 바로 속도가 느려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선생님 이것도 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안 나온다. 이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처음 올라오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라는 어떤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실제 시험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원이 끝나면 가볍게 단원 평가라든지 쪽지 시험 정도는 봅니다만 실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그 시험을 보는 것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거든요. 자, 실제 시험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긴장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긴 합니다. 단원 평가랑은 무게감이 다른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그 시험을 볼 때 수학 하나 예를 들을게요. 실제 시험 시간은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교시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45분 정도의 시험 시간을 줘요. 그 45분 안에 몇 문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대략적으로 25문제 정도로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 25문제면 생각보다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100점 만점에 25문제라고 한다면 한 문제당 몇 점이에요? 나누기 하면은 4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만약에 실수로 25문제 중에서 2문제, 3문제를 틀려버렸어? 그럼 80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의 배점이 먼저 큽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5분 문제에서 45분 시험에서 25문제를 푼다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한 문제당 2분이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있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준비를 선생님이 안 하고 시험을 본 친구들은요. 45분 동안에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고 틀려서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요, 쌤이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반복적인 연산 연습을 계속 시켜요. 여기서 반복적인 연산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웁니다. 한번 배우고 나면요.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찾는 과정, 기본적인 나눗셈이거나 어떤 소인수분을 통해서
구하는 거 연습하는 거 있죠? 그 연습만 한 100문제, 200문제씩 1시간 내에 다 풀립니다. 선생님, 그거 몰라서 못 푼 친구도 있어요? 없어. 누구나 다 풉니다만 속도예요. 그게 손에 익숙해지게끔 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산 연습 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덧셈과 뺄셈 배워요. 유리수의 덧셈, 분수에 대한 덧셈, 뺄셈 배웁니다. 그거 못하는 친구들 없어요. 못하는 누나 형들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요, 그거를 가르치고 나서 바로 그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문제, 기본적인 연산 문제요. 300문제, 400문제, 500문제 그냥 다 풀립니다. 내 걸로 가져가고 손으로 익숙해지라고. 그 과정이 연습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나도 모르게 연산이 빨라지면서 연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악조건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쌤 말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쌤이랑 연습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우리 인싸되기 1단계 있었죠? 완벽하게 개념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맞는 유형별 문제풀이를 바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요, 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뭐냐면 반복적인 연산 연습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쌤이 지금 말씀드렸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최소 공배수 구하기, 그리고 유리수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기본적인 연산 문제집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연산이 마무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가장 기본적입니다만 요게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언니, 누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형, 오빠들이 많다라는 그 사실 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믿고서, 한번 쌤 말 믿고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쌤은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들 있죠?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친구들 선생님한테 수업을 할 때는요,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학습지 있죠? 이거 말해도 되나? 구은, 빨, 펜 이런 거 있잖아. 학습지, 기본적인 학습지를요, 선생님은요, 집에서 하라고 말씀드려요. 자, 기본적인 연산 학습지 하고 와. 그거 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들어. 학원에 수업 들어.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쌤은 인싸 2단계 했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싸되기. 세 번째 단계, 빠밤, 바로 요겁니다. 친절 설명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이거든요. 뭐냐면요, 선생님 미리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좀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수학과라는 이 전공을 했어요. 매스매틱을. 그죠? 수학을 좀 좋아하고 수학 문제를 좀 잘 풀었으니까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나 학원에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사실 제일 먼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보다는 나와 친한 또래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예? 모르는 것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당연히 모르는 문제는 친구들한테나 또는 언니, 오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물어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내 걸로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선생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를 친구들한테 받았어. 내가 질문을 받았어? 그러면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조금은 애매하게 알아서 풀었던 문제들도요, 생각보다 이게 남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직업이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모르는 질문을 친구가 선생님한테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어떤 개념들이요, 같이 이해가 되면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친구들이 질문을 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질문을 내가 열심히 대답해주고 내가 대답을 해줌으로써
그 친구를 난 이해시켜줘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함께 질문을 받아줘 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은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 좀 해주시면 돼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친구들이 질문을 해왔을 때 나는 그 답변을 완벽하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 스스로가 공부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실력이 월등히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자존심이 좀 셌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 내가 그 질문을 몰라서 대답을 못해? 그거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조금 욕심, 그리고 도끼도 좀 가지고 있으면요.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막 악에 받쳐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면서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난 정말 질문을 잘해줘야지. 그러려면 그 개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설명할 때는 무조건 친절하게 설명하되 모든 내용을 이해했을 때만 답변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면 분명 중학교 올라가서 수학의 인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요. 이게 질문을 답변을 해주면서 쟤는 진짜 좀 건방지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줘.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인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우리 중학교 올라가서 수학 인싸가 되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 내용들은요.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요. 인터넷 강의에서 많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껴왔던 것들에 대한 노하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수학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자 지금까지 수학 우리 강남 인강에서의 수학 임성환 선생님이었습니다.